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이 소녀의 이름은 미카엘라 콘스탄조. 16살로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어.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다고 해.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교내 대표 농구팀도 맡고 학교 신문 편집장도 맡고 있을 정도였대. 자, 외모부터 학업 능력, 그리고 운동신경까지 말 그대로 엄친 딸이었지. 당연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었고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매들이랑도 사이가 좋았어. 그러던 2011년 3월 3일, 미카엘라가 실종되고 말아. 평소에 학교 끝나고 언니랑 같이 집에 갔다고 해. 하지만 하필 그날 언니가 일이 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갔던 거지. 근데 뭐 집이랑 학교랑 되게 가까워서 다들 크게 걱정하진 않았었어. 학교 끝나고 친구들한테 내일 보자 인사하고 저녁 5시쯤 교문을 나섰다고 해. 하지만 그게 친구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지. 딸이 사라진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그녀의 어머니 세실리아.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는 게 이상했어.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전화해서 혹시 행방을 아는지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장 조사가 시작돼. 경찰은 미카엘라가 하교 후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고 마지막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인터뷰했어. 아무래도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거 아니야. 여러 명한테 질문을 했지만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하더라고. 오후 5시 학교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때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진술만 다른 거야. 바로 소꿉친구 코디 패든. 그의 증언에 따르면 미카엘라가 학교 앞문에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대. 근데 다들 다 뒷문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잖아. 너 혼자 뜬금없이 앞문에서 봤다고? 경찰은 사실 코디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우선은 미카엘라를 찾자 싶어서 일단 범인 추적보다는 수색을 이어갔어. 수색도 대규모로 진행됐다고 해. 마을 전체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막까지 수색대를 꾸려서 싹 조사한 거야. 이 수색대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미카엘라의 친구들, 이웃들 할 거 없이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수색을 도왔어.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말아. 그러던 3월 5일, 미카엘라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지. 유타주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돼. 핏자국과 함께 의심스러운 흙더미가 있는 거야.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는데 그 안에 있던 건 이미 사망한 미카엘라였어. 시신의 모습이 많이 참혹했는데 수많은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특히 얼굴과 목 부분은 더 심각했다고 해. 그리고 결정적인 사인은 이게 말하기도 진짜 끔찍한데 그녀의 목이 잘려져 있었어. 남아있는 흔적을 봐서는 한 번에 절단된 걸로 추측됐고 손은 넥타이로 결박되어 있었는데 이걸로 미루어 봐서는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 같아.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었어. 경찰은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서 학교 CCTV를 꼼꼼하게 살펴봤지. 근데 여기에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는 거야. 그건 미카엘라가 소꿉친구 코디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 뭐라뭐라 잠깐 대화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증언처럼 학교 뒷문으로 나가는 것 같았거든?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근데 잠시 후 코디가 미카엘라를 따라 나가더라. 뭐지? 그럼 처음 코디 증언이랑은 다르잖아. 따로 미카엘라를 따라갔다거나 만났다거나 그런 말은 일체 없었거든. 그리고 미카엘라의 핸드폰 기록도 알아보는데 솔직히 토미 팬이면 다 알지.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제일 높은 거. 맞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코디. 자, 봐봐. 홀로 다른 목격담, CCTV 속 의문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 통화까지. 이 정황 증거 전부 코디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잖아.
와, 근데 얘 이제 딱 잡으면 될 것 같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코디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당연히 자기 아들이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도 그렇게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소꿉친구거든. 서로 얼마나 아끼고 또 친하게 지냈는데. 에이, 그냥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거니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미칼라의 억울함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혹시라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꼭 이야기해달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자기도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무언가를 결심한 듯 털어놓더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바로 코디 본인이 미카엘라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공범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토니 프레토, 코디의 여자친구야. 토니의 이름을 들은 경찰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 코디가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그의 여자친구, 토니를 의심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 애초에 사건과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도 했었었고. 대체 코디는 어째서 소꿉친구이던 미카엘라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걸까?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랑. 미카엘라랑 코디.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았어.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다 같이 종종 놀러 갈 정도였고. 코디 말에 따르면 미카엘라는 최고의 친구였다고 해. 그녀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사실 둘이 중학교 때 잠깐 사귄 적이 있기는 한데 오래가진 못했고 금방 다시 친구로 돌아오게 돼. 뭐 헤어지게 된 이유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친구 사이로 잘 지냈었고. 아니, 이렇게만 보면 살해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 하지만 코디와 미카엘라의 관계는 고등학생이 되고 여자친구 토니를 만나면서 완전 변하게 돼. 그러면 토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독실한 모르면고 신자여서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어. 뭐 범죄 기록? 당연히 없었었고 코디랑 토니가 사귀게 되면서 코디가 완전히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었다고 해. 아니 여자친구 따라서 모르문교에 입단할 정도였대. 종교까지 바꾼 거야. 이 두 사람은 빠르게 불타올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돼. 아니 근데 누구 맘대로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당연히 부모님들이 반대했었었지. 특히 코디 아버지의 반대가 제일 심했다고 해. 결국 코디는 가출을 했고 여자친구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녀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안 받아줬거든. 근데 자기 딸 좋다고 집 나온 애를 어떻게 그냥 또 쫓아내겠어. 그리고 계속 반대하다가 둘이 같이 뭐 멀리 떨어져 버리거나 가출해버리면 이건 진짜 사고잖아. 결국 코디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거지. 굳이 따지자면 감시 목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도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반대 말고는 방해 요소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사실 토니가 단 한 가지 거슬려 하는 게 있었어.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소꿉친구 미카엘라. 언젠가 미카엘라한테 코디를 뺏길 것 같다고 느꼈었대. 자기보다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좀 자격지심이 있었었나 봐. 이때부터 열등감으로 미카엘라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 처음엔 좀 놀리고 그냥 건들고 그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폭력까지 휘두르는 거야. 언어적으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미카엘라는 자기는 코디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그리고 난 남자친구도 있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토니 귀에는 그런 말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지. 코디도 항상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는 내색을 비추면 자기가 사랑하는 건 토니 너뿐이다. 미카엘라가 아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토니는 바뀌질 않더라고. 근데 이때부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 서로 막 과격하게 마음을 표현하더니 결국 코디가 자기 마음을 증명하겠다면서 소꿉친구 미카엘라를 죽여서
사랑의 증거로 바치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 와, 근데 토니는 이걸 말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막 감동이라고 울먹거리면서 남친 응원하더라. 아니,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네끼리 아주 세기의 사랑 중인 거지. 둘은 범죄 계획을 짰고 빠르게 그걸 실행에 옮겼어. 사건 당일 집으로 가려던 미카엘라에게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했고 코디가 드라이브나 가자 이렇게 한 거야. 미카엘라는 당연히 오랜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죽음의 드라이브를 떠나게 돼.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토니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는데 미카엘라는 코디가 여자친구의 집착으로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미 코디는 들을 생각도 없고 계속 자기는 토니랑 결혼할 거다라고만 하는 거야. 당연히 미카엘라는 철 좀 들라고 크게 화냈지. 그러면서 여자친구 토니가 너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서 헤어지라고 말하게 돼. 그 혹시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나랑 만나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차 뒷자리에 토니가 숨어서 이 모든 걸 다 듣게 돼.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어. 미카엘라가 코디를 꼬셔서 자기한테서 뺏어가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완전 오해한 거야. 이렇게 셋을 태운 차는 외딴 사막에 도착하게 돼. 그리고 이 정신나간 커플은 슬슬 행동을 개시했지. 차를 세우더니 코디가 미카엘라한테 잠깐 내려보라고 했고 그녀는 큰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렸어. 그는 차에 내려 뒤돌아 있던 미카엘라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갑자기 뒤에서 공격한 거야. 갑작스러운 통증에 미카엘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그런데 하필 돌부리에 걸려서 머리를 부딪힌 거야. 그 사이에 토니는 삽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 그러더니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킨 미카엘라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삽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지.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끝내 목에 삽을 꽂아 넣었고 결국 그녀의 머리는 잘려서 사망하고 말아. 그리고 이 커플은 시신을 대충 땅에다가 묻고는 자신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미카엘라의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현장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유타주에 넘어가서 챙겨왔던 그 소지품을 불태웠다고 해. 이게 코디가 자백한 범행에 대한 모든 이야기야. 결국 코디가 사건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했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토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상황에 남자친구 면회까지 온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널 항상 그리워할 거야. 너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너의 곁을 지킬게. 걱정하지 마. 진짜 완전 가증스럽지?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이 또라이 커플은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서로의 등에 칼을 꽂았어. 코디가 토니를 주범으로 몰았잖아? 남자친구의 자백을 들은 토니도 자기는 공범이 맞긴 하지만 사실상 미카엘라를 살해한 건 코디라고 하더라고. 그럼 토니의 증언 한번 들어볼까?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냥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뿐이래. 코디가 혼자 멋대로 미카엘라 납치했다고 하더니 같이 죽이러 가자 자기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얼떨결에 그의 차에 타고 사막으로 향했지. 미카엘라, 코디 둘이 차에서 내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쿵 하고 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미카엘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처리하려고 땅 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때 미카엘라가 순간 정신을 차렸대. 토니는 자기도 코디한테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에 살인에 가담하게 됐다고 해. 남자친구 말에 따라서 미카엘라를 때리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어. 결정적으로 미카엘라의 목에 삽을 꽂아 넣은 건 코디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실 사귀는 내내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었고 코디는 맨날 자기를 때려서 자기가 진짜 겁에 질려 있었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카엘라 죽이는데 동조한 거고. 자기도 피해자라는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지?
코디와 토니 이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죽일 듯이 싸웠어. 조금이라도 자기 형량 줄이겠다고 서로 물어뜯었던 거지.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코디의 증언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 그렇게 토니가 이 사건의 주범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거야. 여기에는 토니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미카엘라에 대한 분노와 범행을 계획한 문자 내역이 이걸 뒷받침했어. 결정적으로 토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디가 여자친구 토니를 가스라이팅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었다고 해. 2012년 4월 19일, 둘의 재판이 열렸어. 재판 과정에서도 좀 열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범인들의 부모님이 모두 자기 아이는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감싸고 도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건 누가 저질렀는데? 한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다들 미카엘라에 대한 뭐 사과나 미안함은커녕 지 자식들 편들면서 서로 탓하기 바빴던 거야.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본 미카엘라의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해. 자,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코디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토니도 1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돼. 두 사람 모두 자백의 대가로 사형은 피할 수 있었었고, 2022년 토니는 첫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다행히 기각됐고, 아직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 아끼던 친구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미카엘라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걱정하던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했던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꼭 준비해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